아침 6시 퀸즈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플러싱의 아침 풍경은 3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출근했는데 지금은 은퇴자가 되어 좀 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2,100달러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살아가는 요즘 매달 월세 1,800달러를 내고 나면 300달러가 남아요. 전기요금, 가스비, 핸드폰 요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지만 30년 동안 지하철 청소원으로 일하며 모은 작은 저축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비싼 뉴욕에 계속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된 지 오래입니다. 30년 전 28살의 나이로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곳이거든요. 1994년 저는 한국에서 여러 사업에 실패한 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주머니에는 3,000달러가 전부였고 영어라고는 헐로와 생크 유 정도만 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미국 가서 뭐 할 건데?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막연하게 일단 가서 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케네디 공항에 내린 첫날 밤 플러싱의 한 모텔에서 벽이 얇아 옆방 소리까지 다 들리는 가운데 정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후 제가 이 동네에서 연금을 받으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주 동안은 한인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찾아다녔어요. 영어를 못하니 한인업소밖에 갈 데가 없었는데 대부분 식당 일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이 1,2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방세 600달러를 내고 나면 생활하기가 빠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모텔에 살던 한국인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MTA에서 청소원을 뽑는다는데 한번 지원해봐. MTA가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갔는데 바로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교통공사였습니다. 면접날 간단한 영어 테스트와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영어 테스트는 기초적인 수준이었고 신체 검사도 건강한 편이어서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시급이 12달러 50센트였는데 당시만 해도 꽤 괜찮은 급여였거든요. 첫 출근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타임스 스퀘어 역으로 출근했는데 그 넓은 지하철역의 복잡함에 정말 압도당했어요. 제 첫 번째 구역은 42번가 타임스 스퀘어 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역 중 하나라고 하던데 정말 하루 종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청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단순히 바닥을 쓸고 닦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때로는 토한 자국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어지럽힌 것들을 월요일 아침에 치우는 일이 가장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름의 보람도 찾았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청소한 역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주는 승객들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는 팁을 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5년 정도 지나니 영어도 많이 늘었고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직장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특히 제 파트너였던 토미는 4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저에게 청소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없으면 이 도시가 돌아가지 않아. 토미의 이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는 시니어 청소원으로 승진해서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20년 차가 되었을 때는 관리직 제안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편했고 무엇보다 제 영어 실력으로는 서류 업무나 회의 참석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대신 야간 근무로 바꿔서 시간당 15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또 다른 뉴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낮에는 보지 못했던 홈리스들이 역사에서 잠을 자고 새벽 3시쯤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제가 58세가 되었을 때 조기 은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건강상 문제는 없었지만 30년 동안 매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소셜 시큐리티에서 계산해준 연금액이 월 2,100달러였는데 30년 동안 꾸준히 세금을 냈던 결과였습니다. MTA에서 받는 연금은 따로 없었어요. 계약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회사 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특히 토미는 이미 65세가 넘어 은퇴했지만 특별히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박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토미의 따뜻한 인사 말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은퇴 후 첫 달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일할 때는 월 3,200달러 정도 벌었는데 연금은 2,100달러밖에 안 나오니 1,100달러나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저축이 5만 달러 정도 있어서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살던 브루클린 아파트는 월세가 2,400달러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알아본 결과 퀸즈 플러싱 근처에 월세 1,800달러짜리 원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30년 넘게 살던 브루클린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막상 퀸즈로 이사 와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인 마트와 식당이 많아서 한국 음식을 쉽게 사 먹을 수 있었고 지하철 7호선으로 맨해튼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어서 교통도 편리했어요. 현재 제가 사는 원룸은 약 350 스퀘어피트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10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침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구는 침대, 작은 테이블, 의자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입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2,100달러에서 월세 1,800달러를 내고 전기요금 80달러, 가스요금 50달러, 핸드폰 요금 40달러를 내면 대략 130달러가 남습니다. 여기에 식비로 200달러 정도 쓰고 지하철 메트로 카드 30일 무제한권 132달러를 사면 매달 200달러 정도 적자가 나요. 그래서 저축해서 조금씩 꺼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빠듯하게 살지 말고 정부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자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나름의 자부심이거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7시쯤 근처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와 베이글로 아침을 먹어요. 2달러 99센트면 충분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플러싱 매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에어컨도 나오니까. 여름에는 특히 좋은 피난처예요. 점심은 주로 한인 마트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을 사 먹고 오후에는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시니어 할인으로 6달러 50센트면 볼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을 찾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김치와 함께 먹으면 그럭저럭 한 끼가 됩니다. 가끔은 한인 식당에서 삼겹살이나 냉면을 먹고 싶지만 15달러씩 하는 가격을 보면 망설여집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밤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다가 문득문득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져요. 30년 전에 이민 올 때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비록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영어 회화 수업에 나가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중국인 멕시코인 할머니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껴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30년 동안 육체 노동을 했던 터라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갑니다. 시니어 멤버십으로 월 $35인데 건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서로의 근황을 물어봅니다. 아직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부럽다고 하고 저는 그들의 꾸준한 수입이 부럽다고 하면서 서로 웃곤 합니다. 특히 토미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처 중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토미는 올해 72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박 은퇴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가끔 돈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워서 좋아요. 돈이 모든 게 아니야.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면 충분해. 토미의 말처럼 저도 이제는 돈보다는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홈리스들을 도우면서 제가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어요. 30년 전 빈손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꿈도 크고 야망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 생각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좋은 집에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왔고 지금은 비록 작은 원룸에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30년 동안 큰 병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고마워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 부담도 크지 않고 정기 검진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제 나이 58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여행입니다. 3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인데 항공료와 체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저축을 조금 더 모아서 내년쯤에는 다녀오고 싶어요. 또 하나의 계획은 영어 실력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일상 회화는 문제없지만 아직도 복잡한 내용이나 공식적인 문서는 어려워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젊은 한국인들이 뉴욕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온 것 자체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적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30년 동안 이 도시에서 버텨온 저에게는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연금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보니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분주한 아침 풍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소박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시의 지하에서 묵묵히 일해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